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밀짚모자 일당 전투력 순위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10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항해사 나미가 선정되었습니다. 나미는 밀짚모자 일당에서 겁쟁이 3인방으로 묶이며 웬만하면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미도 중요한 상황이나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투에 참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크리마텍터와 제우스를 이용하여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미는 알라바스타 편에서 미스 더블핑거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으며 이 대결에서 가시에 찔리고도 버텨내는 정신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크리마텍트를 이용하여 미스 더블핑거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워터7 편에서는 칼리파와 대결하게 되었고 퍼펙트 크리마텍트를 시전하는 데 성공하며 CP9 중 한 명인 칼리파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미는 웬만하면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고 협공을 통하여 적을 쓰러뜨리거나 전투원을 조력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와노쿠니 편에서는 무려 토비로퍼와 매치업이 잡히게 되었고 나미는 울티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미는 실력적으로는 울티에게 상대도 되지 않았으나 당시 울티가 빅맘에게 얻어맞고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나미도 울티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미는 제우스를 이용하여 울티에게 치명타를 넣으며 결국 울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나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싸움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9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저격수 우솝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솝의 아버지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최고 간부로 추정되며 사왕 최고 간부들 중에서도 중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강자입니다. 그리고 우솝 역시 자신의 아버지 야솝처럼 해적이 되고 싶어 했으며 바다의 위대한 전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솝은 야솝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하며 밀짚모자 일당 내에서 나미 초파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솝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아론파크 시절부터 간부들을 상대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솝의 전투 방식은 일반적인 전투 방식과는 다른데요. 우솝은 허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겁먹게 한 뒤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승리를 가져가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하여 자신보다 강한 인물을 쓰러뜨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슈가 페로나 같이 일반적인 인물들은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특수한 적들을 잡아내며 결정적인 순간에 밀짚모자 일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솝은 일부 시절 루피와 맞붙은 적이 있고 우솝은 그 대결에서 각종 술수를 사용하여 루피를 다운시킨 적이 있기에 이는 우솝 역사상 최고의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당연히 루피에게 패배했으나 그래도 루피를 다운시킨 것만큼은 충분히 업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솝은 아버지 야솝을 닮아서 견문색 패기만큼은 잘 다루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8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선의 초파가 선정되었습니다. 초파 역시 나미 우솝과 함께 겁쟁이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기에 밀짚모자 일당에서 전투력이 가장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파는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기에 신체 강화를 사용한다면 우솝과 나미보단 근소하게 강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럼블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체를 강화할 수 없었으나 2부에 들어선 이후에는 수련을 통하여 럼블볼 없이도 신체를 강화하거나 변형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과거보다 확실히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파는 술록임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기에 지능적인 플레이도 잘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초파는 마인 오즈와의 대결에서 뛰어난 지략을 선보이며 밀짚모자 일당의 동료들과 함께 마인 오즈를 제압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초파는 자신의 전력인 괴물 강화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체 능력과 전투력이 급상승하게 되며 괴물 강화 모드를 사용하여 사왕 최고 간부인 퀸에게도 타격을 넣는 모습을 보이며 매우 뛰어난 파괴력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7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음악가 브룩이 선정되었습니다. 브룩은 밀짚모자 일당의 최고 참인 인물이며 로저를 루키 취급할 만큼 오랫동안 바다에서 생활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브룩은 전투 경험이 매우 풍부하며 전투 센스 또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브룩은 검술이 은근 뛰어난 인물인데요. 물론 조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조로를 상회하는 정도의 검술을 보유한 인물이기에
신세계에서도 은근히 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룩은 토트랜드 편을 기점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는데요. 브룩은 토트랜드 편에서 무려 사왕 빅맘과 매치가 성사되었고, 브룩은 빅맘의 앞에서도 겁먹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빅맘에게 아가씨라고 말하며 연륜을 드러냈으며, 동료들을 위하여 빅맘을 상대로도 오랫동안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브룩은 빅맘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빅맘의 호미즈 제우스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와노쿠니에서 다시 제우스와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제우스를 1도 양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브룩은 빅맘 해적단의 공식적인 2인자 페로스페로와의 대결에서도 끈질기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며 정신력만큼은 대단한 인물임을 증명하였습니다. 6위에는 밀짚모자일당의 조선공 프랑키가 선정되었습니다. 프랑키는 거대 로봇을 이용하여 전투하는 인물이며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우는 빅맘에게도 타격을 줄 만한 힘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만 프랑키는 패기를 다루지 못하는 인물이며 악마의 열매를 먹지도 않은 인물이기에 한계점이 명확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프랑키의 신체는 이미 너무나도 단단하여 웬만한 공격을 버텨낼 정도의 내구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공격력 또한 발군인 인물입니다. 또한 프랑키는 포지션상 전쟁을 치를 때 선장이나 최고 간부와 맞붙을 필요가 없으며 간부 정도만 마킹해주면 되는 인물이기에 굳이 패기를 수련하거나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더라도 충분히 밥값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또한 프랑키는 거대 로봇을 이용하여 전투하는 캐릭터이기에 이론상 자재와 돈만 충분하다면 손쉽게 강해질 수 있는 캐릭터이며 밀짚모자일당의 세력이 갈수록 커져가는 점을 감안하면 프랑키는 계속하여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프랑키는 와노쿠니에서 백수의 적단의 주요 전력인 토비로포 사사키를 꺾는 데 성공하며 확실히 전투력이 있을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5위에는 밀짚모자일당의 고고학자 로빈이 선정되었습니다. 로빈은 어린 시절부터 악명이 자자했던 인물로 악마의 자식 오하라의 악마라고 불리며 10살이 되기 이전에 이미 현상금이 7,900만 벨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빈은 루피를 만나기 이전 크로커다일의 수하였으며 당시 다즈보네즈보다도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일당에 합류한 이후에는 루피와 조로 정도를 제외하면 로빈이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하늘섬 에피소드까지만 하더라도 로빈은 밀짚모자일당의 주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2부에 들어선 이후에는 로빈과 루피, 조로, 쌍디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로빈도 이전처럼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로빈이 선장이나 최고 간부를 맡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로빈의 전투력은 여전히 건재했기에 드레스로자 편에서 하쿠바 모드 캐번디시를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와노쿠니 편에서는 백수의 적단의 주요 전력 토비로포 블랙마리아를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로빈은 현 시점 토비로포급의 전투력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으며 과거보다 확실히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위에는 밀짚모자일당의 조타수 징베가 선정되었습니다. 징베는 오랜 기간 칠무회로 이름을 떨친 강자이자 바다의 혁객이라고 불리운 인물입니다. 또한 일부 시절 기준으로만 본다면 루피보다도 강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는 밀짚모자일당에서 4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쌍디보다도 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징베는 과거 에이스와 7일간의 혈투 끝에 아쉽게 판정패를 당했으며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루피를 조력하며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큰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그 과정에서 모리아를 꺾는 데 성공하였으며 불굴의 정신력을 보여주며 아카이누의 추적을 오랫동안 피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2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밀짚모자일당과 엮이기 시작하였으며 토트랜드 편에서 밀짚모자일당이 되기로 약속하였고 와노쿠니 편에서 정식적으로 밀짚모자일당에 들어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빅맘 해적단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사왕에게도 전혀 겁먹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정신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임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3위에는 밀짚모자일당의 요리사 상디가 선정되었습니다. 상디는 올블루를 찾기 위하여 밀짚모자일당에 합류하였으며 밀짚모자일당에 합류한 이후 늘 전투력 상위권을 유지하였으며 보통 적진의 3인자나 최고 간부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질적인 밀짚모자일당의 3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쌍디는 일부 시절에는 조로와 라이벌 구도를 이루었으며 조로를 상대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호크에게 수련을 받은 조로와는 달리 쌍디는 2년간 제대로 된 수련을 하지 못하며 조로와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오랜 기간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전투원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쌍디는 와노쿠니 편에서 완전히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쌍디는 와노쿠니 편에서 혈통인자를 각성하는데 성공하며 신체 능력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웬만한 상처는 쉽게 회복하는 괴랄한 회복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백수의 적단의 주요 전력 대간판 3제의 퀸을 잡아내는데 성공하며 오랜만에 승전보를 울리게 되었고, 퀸을 잡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 쌍디는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들과 비견될 만한 강자이며 신세계에서도 상한급 강자와 해군대장급 강자를 제외하면 쌍디를 쓰러뜨릴 수 있는 인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실질적인 2인자 조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는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전투력 순위가 2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인물이며 루피와 함께 원투펀치로 활약하던 인물입니다. 조로는 일부 시절 쌍디와 라이벌 구도를 이루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조로가 쌍디에게 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밀짚모자 일당에서 루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 역시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며 대검호라고 불릴 만큼 검술이 뛰어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 전투력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고 밀짚모자 일당 중 루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빅맘과 카이도우와 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오뎅의 검 엠마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며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카이도우와 빅맘의 합동공격인 폐해를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백수의 적단의 2인자 킹과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조로가 킹에게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결국 엠마의 힘을 다루는데 성공하였고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데도 성공하며 킹의 마스크를 박살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킹과 조로는 전력으로 전투하게 되었고 조로는 여망 3도령 100상정 비룡시그를 사용하고 킹은 어수 활용황을 사용하여 두 캐릭터의 최고 기술이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조로가 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조로는 마침내 해군 대장급의 강자로 성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1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선장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밀짚모자 일당이 설립된 이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으며 그나마 극초반 조로에게 살짝 밀렸다는 평가를 제외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명실상부 밀짚모자 일당의 최고 전력입니다. 또한 루피는 항상 적과의 대결에서 적의 선장이나 최고 전력을 자신이 도맡아 상대하였으며 어떻게든 승리를 거머쥐는 모습을 보이며 밀짚모자 일당 내부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는 일부 시절 이스트블루에서 아론, 돈클리크, 캡틴 크로, 버기, 알비다, 모건 대령 등을 쓰러뜨렸으며 위대한 항모에 진입한 이후에는 크로커다일, NL, 로브루치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흰수염에게 인정받을 만큼 활약하며 결국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에이스가 아카이누의 도발을 참지 못하고 아카이누에게 덤벼들다 사망한 이후 루피는 정신이 붕괴되었고 세계의 벽이 높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레일리와의 2년간 수련을 하며 재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2부에 들어선 이후 어인섬에서 호디를, 드레스로자에서 도플라밍고를, 토트랜드에서 카타쿠리 등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 폐왕색 패기, 무장색 패기의 2차 각성에 성공하였고 악마의 열매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사왕 카이도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신세계의 사왕이 되었으며 현상금도 30억 베리로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미 페이감을 터득한 시점에 조로보다 훨씬 강해졌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각성하며 다시 한번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고 현 시점에선 루피와 조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